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SKT 해킹 사건으로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 속에서 600조 시장에 대한 잭팟이 터지기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자에 대한 반사익도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는 방송 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가 이제 일단 뉴욕 증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알겠지만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해줬지만 다우지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다가 겨우 좀 상승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좀 플러스로서 올라와주고 있지만 마이너스로서 이제 또 경기 방어주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조건 좋았다라기보다는 좋은 업종들은 좋았고 나쁜 업종들은 나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뉴욕 증시가 지속적인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실질적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 사실상 중국과 미국이 잘 완만하게 관세 협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서 또 나오는 게 중국은 그런 사실 무근이다 또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이게 불확실성은 계속하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역 협상을 계시는지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시장의 바닥이다 라고 보는 게 현재 시장의 반응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상승 흐름을 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만 이제 S&P 500 소속 중에서 180개 이상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따른 이 향후 증시 강한 상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 또 하락폭을 킬 수도 있어요. 특히나 보다시피 지금 이제 1분기에 이 실적에 집중하는 게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올 거다, 피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 자체보다 뭘 봐야 된다.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를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지금 이제 관세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관세에 대한 충격을 이번에 실적과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섀도 봐도 76%가 월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냈지만 2분기와 연간 실적 전망은 하향 조정되는 흐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관세에 대한 이 리스크가 지금 본격적으로 2분기, 3분기에 타격을 입을 거고 1분기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봐야 어쨌든 올 연말 실적은 바닥을 그냥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인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 이 실적 가이던스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이걸 참고해가지고 이번 주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증시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증시는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다만 이 관세에 대한 이 리스크, 관세 충격이 지금 우리가 가늠했을 때 어느 정도 더 나빠지긴 어렵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하면은 증시의 또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꾸역꾸역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강한 상승은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62평대 저항대를 맞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다만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도하긴 했지만 지난 금요일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난 강한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집중해 볼 만한 이슈는 무엇이 있는가를 봤을 때는 현재 보다시피 오늘의 상한가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뉜 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SKT에 따른 해킹 사태에 따른 이 여파, 반사익 수혜주와 이 조기 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겠죠. 실질적으로 이재명 이 후보자에 대한 부분, 반사익 수혜주와 이제 한동훈이 아니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이제 대선 출마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관련주가 또 상한가 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조기 대선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지만 조기 대선 관련되어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최근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SKT 해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SKT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이제 해킹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해킹 사태로 실질적으로 첫 사례가 나왔어요. 폰이 이제 먹통되더니 알뜰폰을 개통했고요.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심 교체대 악용 PC 등장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이어 캐피탈도 SKT 인증 중단을 하고 있는 추세죠. 지금 사실상에 이걸 제대로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뭐 증권 계좌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 계좌라든지 돈은 그냥 지속적으로 쭉쭉쭉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SKT 해킹 사건이 해킹 사례가 이번에 절대적으로 적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SKT가 지금 얘기했던 게 뭡니까? 100% 무료로 유심을 모두에게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유심 관련해가지고 문제는 뭐냐? 자,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오늘 실질적으로 뭐 했다? 2,500만 사용자가 있는데 유심의 재고는 몇 개뿐? 100만 개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물론 연세가 엄청 좀 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아예 너무 어리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데 좀 둔감 아니면 이거 좀 유심 교체 자체를 좀 어려워해가지고 유심 교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다 한다라고 하면 2,500만 사용자가 유심 교체를 해야 되는데 100만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도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심 교체 이전에 뭐 하게 돼요? 유심 교체를 100만 개밖에 없으니까 유심 교체 하러 갔더니 유심 교체를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건 딱 100명으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해요? 유심을 내가 교체 못 받기 때문에 그럼 유심 보호 서비스라도 받자. 이걸 무료로 진행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라도 받자라고 했더니 예상 대기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41시간으로 표시가 돼요. 오늘. 141시간 사실상에 지금 거의 며칠 동안 이렇게 대기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유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빠르게 뭐 해야 돼요? 유심이 재고가 100만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유심을 빠르게 공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다? 이 유심 교체 행렬에 따른 이제 뭐 엑스큐어라든지 유비벨록스라든지 뭐 탈레스, SK텔링크 뭐 이런 기업들이 유심 공급 업체 이번 유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최소 수십억에서 얼마 수백억까지도 지금 유심 공급에 따른 또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2,500만 명에 대한 유심을 다 갈아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쨌든 그냥 무상으로 SKT가 말이 무상이지 어쨌든 SK 입장에서 사와가지고 어쨌든 그걸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공급하는 업체들의 엄청난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 유심의 공급도 공급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핵심 원자재겠죠. 핵심 원자재. 그래서 유심의 핵심 원자재를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심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이라든지 금, 플라스틱, 구리, 니켈, 뭐 에폭시 뭐 이런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비중을 보면 알겠지만 이 유심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다?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업체 중 하나가 이 옴니 시스템이에요. 오늘 옴니 시스템이 상한가 가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공급 업체들보다도 옴니 시스템이 대장주가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체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겠죠. 교체만 신경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 유심의 문제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래 이제 뭐 SKT 같은 경우도 100만 개가 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유심을 지속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뭘 때문에 바꾸려고 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탈탄소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잖아요. 지금 탈플라스틱을 선도국가로 만들겠다. 근데 지금 뭐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유심을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사실상은 유심을 굉장히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현재 이 유심에 통한 뭐가 된다?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했는데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한다? SKT가 지금 해킹에 따른 유심 교체 후폭풍이 뭐다? 탄소가 수천 톤이 추가 배출될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5,695톤이 추가적으로 배출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 탄소,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을 그전에 탈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유심을 어떻게든 다른 방향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바꾸고 있었지만 지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문제가 되더라도 유심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고객들이 유심을 바꾸려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 SKT 사용하신 분들에게 지금 새로 생산할 거니까 3개월만 기다려달라. 누가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새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유심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또 그 생산했으면 교체했잖아요. 교체했으면 뭐 해야겠어요? 애초에 이게 탄소 수천 톤이 추가 배출되는 게 뭐 때문이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플라스틱을. 왜? 이게 기존에 원래는 이런 재활용, 재사용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애초에 해킹당했던 이런 유심 같은 경우는요. 보안 문제상 이거를 재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폐기를 시켜야 되고요. 여기서 탄소가 엄청나게 배출이 될 건데 이 탄소 배출은 지금 정부의 뭐와 반대로 흘러요. 이제 우리가 탄소 절감과 굉장히 반대로 흐르겠죠. 그럼 정부가 여기서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탄소가 배출이 되었음에 탄소를 최소한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해요. 폐기는 하고 거기서 뭐 해야 된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안. 이게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킨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 폐플라스틱에 대한 이 재활용 관련되는 기업들이 후발주로서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휴비스라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국내 최초 리사이클 에코엔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알겠지만 과거부터 뭐예요? 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굉장히 뜬다라고 하면서 600조 원 폐플라스틱 시장의 반사익 수혜주 휴비스였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폐플라스틱 600조 원에 대한 그대로 수혜를 때려 먹으면서 재활용 시장으로서 엄청나게 부각되면서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의 이 탈탄소 정책과 함께 엄청난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휴비스가 또 추가적인 하방이 안 나오면은 정말 크게 강한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휴비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모두들 안녕.